자, 오늘은 제주도 입도 컨설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주도 지역의 기후와 지역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 제주도 어느 지역에 정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요. 기억하실지 몰라서 정리만 간단하게 해드리고 다음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하실 분은 반드시 해안가를 하는 것이 좋다. 기억은 아시죠? 요양이나 휴양을 원하시는 분은 중산간을 선택해라. 그 중에서도 자주 육지를 올라갔다가 왔다 하시 공항을 껴야 되는 분들은 가까운 지역을 선택하셔라. 그리고 정말 주거를 목적으로 제주도 입도를 정말 목적으로 순수한 목적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은 현재 추천해드렸죠. 대정읍과 한경면, 판포리, 고산리 이쪽을 하시면 적은 금액으로 큰 평수의 주택을 사실 수가 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향후 1년이나 2년 안에는 거의 2배 이상의 지가 상승 요인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제주도 기후와 지역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북서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철인데요. 대부분 대륙풍이 북서풍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람이 항상 불게 되겠죠. 한겨울에. 그 지역이 보통 요 차기도 인근으로 해서 고산, 그러니까 한경면 쪽에서 한림, 애월 정도 되겠는데요. 북서풍이 겨울에 많이 불다 보니까 항상 겨울에 이쪽 바닷가는 좀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겨울에는 풍력발전소가 있는 그 용수, 신창 용수 해안도로 쪽이 경관은 좋지만 풍력발전 그 반환계비가 어마어마하게 돌아갑니다. 한겨울에는. 반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반대는 북서풍의 반대쪽이 어딘가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북서풍이 많이 분다면 반대에 해당하는 요 삼방산, 요 오목한 모수포를 지나서 이 서귀포 지역은요 또 굉장히 잔잔합니다. 저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매니아인데요. 낚시배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한여름에는 이쪽에 있는 배들이 이쪽으로 다 나옵니다. 한치가 이쪽에 많이 잡히거든요. 또 워낙에 크로시아 난류의 길이기도 하고요. 본류의 길이기도 하고 워낙에 이쪽에서 한치가 많이 잡히다 보니까 이쪽 서귀포에 있는 배들이 다 돌아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한겨울이 되면 이 북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매우 셉니다. 그래서 조업일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배들이 오히려 이쪽으로 돌아서 바람을 피해서 조업일자를 좀 늘릴 수 있는 서귀포 쪽으로 많이 피항을 해서 이쪽에서 영업을 또 하게 됩니다. 낚싯배나 조업을 하시는 어선들이요. 그거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주에 정착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쪽 지역에 사신 분들은 제주도 겨울 정말 길다. 그리고 생각보다 춥다. 바람에. 그래서 바람막이 잠바가 꼭 필요합니다.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쪽 모슬포 안쪽으로 들어가서 화순이나 이쪽 서귀포 강정동이나 이런 지역은요 굉장히 겨울엔 포근합니다. 반대로 여름에는요 바람이 이렇게 불거든요. 동풍, 남동풍. 여름에는 또 시원합니다. 송악산 많이 산책을 가보셨을 거예요. 산방산이나. 한여름에 오신 분들은요 그래도 무거운 바람이 꾸준히 붑니다. 좀 시원합니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서귀포 동서남북을 잘라서요. 동서남북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기후가 온화합니다. 근데 서귀포 남쪽에도요 다 온화한 것은 아니고요. 좀 습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냐면 강정동, 범섬을 앞에 보고 있는 법한동, 대포동 이런 지역입니다. 이쪽. 같은 서귀포의 동지역이고 남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많이 습합니다. 습한 정도가 좀 심합니다. 특히나 법한동에서 펜션 하시거나 리조트 하시는 형님들이나 지인분들하고도 말씀을 나눠보면 이 습한 곰팡이 때문에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라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대신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조금만 옆으로 이동을 해보면 서기동, 이 외돌개 옆쪽 이 천지연 폭포가 있는 이 서기동, 서홍동, 동홍동, 이 보목동 여기서부터는 딱 희한하게도요. 이쪽 기점에서는 아주 기후가 온화하고요. 습한 게 좀 덜합니다. 그래서 제주에 한 10년 또는 5년 이상 정착하신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저를 포함해서요. 야, 별장 하나 산다면 정말 보목동 또는
요 서기동 카로텔 있는 요런 쪽에 한번 별장지 하나 사두고 싶다. 별장 하나 매입해 놓고 싶다. 왜냐하면 워낙에 따뜻하고 포근하거든요. 한겨울에도.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쪽에서 동지역을 지나서 자 남원읍, 위미양, 이쪽이 다 남원읍이죠. 남원읍이 이쪽 기후는요 따뜻합니다. 따뜻해. 그래서 제주도 감귤 대회를 합니다. 제주도에 1년에 한 번씩 감귤 어느 지역이 뭐 브릭스 당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런 대회를 하는데요. 항상 1등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쇠속각, 유명한 관광지죠. 쇠속각을 기점으로 한 하여동, 상여동 이쪽 지역이 감귤이 가장 맛있습니다. 일단 감귤이 맛있다는 거는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항상 2등을 하는 곳이요. 바로 옆 동네인 위미, 남원읍 위미리 또는 의귀리, 신내리, 신내리, 하래리 이런 쪽이거든요. 이런 쪽이 또 일조량이 높아서 감귤이 굉장히 맛있고요. 또 고급 감귤을 해서 5kg씩 포장을 해서 파는데 금액이 일반 감귤이 한 서너 배 됩니다. 그래도 워낙 당도가 좋고 맛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아주 감귤은 아주 그냥 고품격의 감귤이 생산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관지어 생각하면요, 이 기후가 워낙에 따뜻하고 좋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도 좋다는 거죠. 일조량이 많다는 거는 포근하다는 얘기고요. 햇빛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습한 게 좀 그나마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원 쪽에 세컨하우스를 찾고 또는 주택지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원은요, 현지인들이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사지시기 때문에 이쪽에 땅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200평, 150평은. 그래서 이쪽에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남쪽하고 남서쪽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반대로 크게 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선 해수욕장을 기점으로 태풍이 제주 들어오게 되면요, 양갈래로 이렇게 흩어집니다. 대부분 관통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4년에 한 번 정도. 대부분 일본 쪽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선에 계신 분들 성향이 좀 억셉니다. 사실은 그 육지로 치면 전라도 목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선에 사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좀 성향이 강하시죠, 지역색이. 그래서 저희들 같이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정착하기에 조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이요, 그 말투나 이런 지역색이 좀 강해서 무뚝뚝하게 보이고 또 툭툭 쏘는 말투일 뿐이지, 계시는 그 제주도 분들의 그 성향은 굉장히 순수하고요. 아직도 서로 이웃끼리도 보증을 서주는, 정말 육지에 계신 분들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또 그런 곳이 인정이 살아있는 곳이 또 제주라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쪽이 되고요. 반대로 구자 쪽 한번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동북쪽이 되겠죠. 이 구자 쪽은요, 제가 거의 한 8개월 가까이를 연구원으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구자까지. 그때만 해도, 그게 벌써 8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만 해도 완전 오지였습니다. 이쪽은. 지금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공항이 발표가 나면서부터 이쪽 땅값이 거의 한 5배 정도 뛰었는데요. 실제로 가보시면 기반 시설은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일을 하다가 좀 아파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좀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요. 부화하고 어항을 만들고 이런 일들입니다.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몸이 갑자기 몸살기가 있어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인근에 의원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을 가려면 이 시내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차량으로 한 40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꼈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참 바다 색깔 좋고 하다. 근데 정말 입도를 해서 살기에는 정말 척박하고요.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제주도 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구자읍에 예전에 너무 그 모래밭이기 때문에 당근이나 무 정도 또는 감자 정도 농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서귀포 남쪽에 지금 분홍들에 비하면 좀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여기 거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홍은 아니었던 거죠. 척박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시는 분들, 정착하신 분들의 성향 자체가 여기 좀 각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각박한 편이에요. 다정다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남원이나 쇠속각에 가서 만약에 정착을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여유로우시고요. 동네 분들이나 또 동네 분위기가 그냥 집안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전원주택을 가봐도 요 서귀포 쪽이나 요 남쪽 지방 남원 쪽에 가시면 정원수도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마당도 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지만 이쪽에 가면 좀 척박합니다.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여유가 없는 게 정말 느껴질 정도. 예전엔 더 그랬답니다. 지금 뭐 땅값이 많이 뛰어서 지금은 좀 판도가 달라졌겠지만 예전에는 많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동안 평대리 뭐 거의 월정리 한동안 뜰 때입니다. 제가 와서 입도해서 2013년도 입도 열풍이 한참 불 때 거의 내 집처럼 들락날락 하던 이쪽 뭐 김영서부터 한동리 뭐 세화까지요. 무도 앞에 있는 이 성산문까지 그냥 내 집 드나들듯이 매일 출퇴근하다시피 하면서 이쪽에 있는 모든 땅들 뭐 집들 막 정말 그냥 현장 조사만 하러 많이 다녔는데요. 이쪽 지역들의 그 지역 주민 성향이 좀 배척이 좀 심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성향 자체가 좀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불고 그냥 제주도에 풍차가 많이 있는 곳은 그 마을은 좀 척박하다 또는 사람들이 좀 억세다 어떻게 보면 좀 무뚝뚝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당이 세니까요. 바다 파도가 세니까. 또 반대로 잠깐 설명을 뺐는데요. 사계 쪽 서귀포 쪽에서는 사계 바람이 많이 분다고 했죠. 또 외양과 접해 있습니다. 남쪽 먼 바다와. 그러다 보니까 파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사계나 화순 지역에 있는 분들도 지역색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된 요점은요. 지역색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색이 있다고 해서 무뚝뚝하고 뭐 배척한다고 해서 제주도 분들이 나쁘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제주 분들 도움을 많이 받고 살고 있고요. 정으로 치면요. 사실은 겉으로는 아이고 중개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올라가시면 연락 안 주십니다. 육지분들. 저도 육지 사람이었지만 정말 얄미울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제주분들은 속이지는 않아요. 그 표현이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주 사람이 다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8년차 정도 되니까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맙다 고생하셨다 그리고 연락만 주십시오. 사실지 안 사실지 또는 결정해서 연락만 주십시오 하고서 공항까지 잘 안내해 드려도요. 올라가시면 전화 한 통 안 주시는 분들이 거의 한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겉모습과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주 분들도 현지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예, 그렇게 조심스럽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요점에서 말씀드리면 제주도 동서남부 기후에 따라서 한라산의 높이에 따라서 태풍의 진로에 따라서 또는 척박하냐 땅이 척박하냐 풍요하냐에 따라서 밭이 아주 넓으냐 작게 있느냐에 따라서 제주도민들의 그 지역색이 분명히 있다 이런 거 명심하시고 그걸 알고 그 지역에 입도하면 참 많은 참고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은 제주도 지역 기후 특성과 지역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또 제주도 입도에 관한 참고가 될 만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주도 바닷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바닷가가 어느 바닷가는 어떻더라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참고가 되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은 사랑입니다. 꼭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